저는 1982년에 애트리에서 TDX 일기 공채로 들어왔거든요. TDX를 개발했었고 거기에 따른 보람도 굉장히 컸었어요. 전전자 교환기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참 동안 그거 하고 디지털 위성방송, 디지털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디지털이 위성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유료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컨디셔널 액세스 시스템, 제한 수신 시스템에서 돈을 낸 사람만이 시청할 수 있는 뭐 넷플릭스를 봐도 그렇고 그런 OTT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로 암호하고 보안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당시에 디지털 위성 방송을 캐나다 NPR이라는 회사하고 공동 연구를 했을 때 카스라는 시스템을 그것도 공동 연구하자.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배짱도 좋죠. 이거는 국내에서 해야 된다 해서 사업비를 가져왔어요. 그 당시 정통부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국산화시켜서 표준화를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표준화를 했었어요. 근데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기업들 간에 그다음에 세계 그 강대국 간에 우리나라 막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시스템의 껍데기만 가지고 표준화를 하니까 어느 시스템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감사도 받았어요. 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금 불이익도 있었고 보직에서 좀 잘린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고맙다. 왜냐? 개인적으로는 갖다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어서 그전에 인제 그거 개발을 하느라고 정말로 있잖아요. 재밌게 했었거든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했으니까 그럼 보안을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독학을 했었거든요. 독학을 한다는 게 이 분야는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신인 보호기술부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사람들의 도움을 쪼끔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위성방송의 카스 시스템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전자상거래라는 게 인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서 정보보호연구본부가 생겼고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2-3년 동안은 제가 거기에 인제 인력 키우고 예산도 확장을 해서 굉장히 큰 조직으로 만들어서 현재 인원이나 그때 인원이나 물론 예산은 늘었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로 갔다가 그 당시 크게 해 놓고 나니까 딱 잘렸어요. 굉장히 그때가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리고 인제 한참 지나서 다시 인제 복귀가 돼서 정보 보호를 하게 됐고 정보 보호를 하면서 조직을 갖다가 좀 더 굳건히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좋아졌죠. 그 정보 보호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 되게 많아요.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국가의 정보 보호를 하는 그런 기관의 장이 돼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사히 3 년간 잘 마쳐서 지금은 코드게이트 보안포럼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해야 될 일이 많았고 지금은 더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IT가 발전할수록 이 분야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분야가 이 분야 같거든요. 제가 뭐 정보보호 전문가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새로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보완을 또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 준비가 돼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그 IT 기술 추세에 따라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조금 경륜이 쌓여서 정책을 잘할 수 있는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스 시스템인데요. 제가 기술료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항상 기술료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뿌듯했다?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애트리에서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 몰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받았을 때 '아 여러 업체들이 갖다 가져가서 이렇게 상용화를 하려나 보다.' 연구원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연구 개발 결과물이 실제로 기업에 나가서 국산화가 되고 상용화가 돼서 해외로 진출하면 가장 베스트거든요. 거기에 기술료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땐 정보보 분야가 별로 없었어요, 하는 데가. 학교도 없었을 뿐더러 극히 드물게 그 연구를 하고 과가 있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학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 당시에 인제 정보 보호를 하면서 '아 이게 내가 맞나 틀리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일본으로 컨퍼런스에 발표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경대 교수가 저한테 오더니 명함을 주면서 서로 이렇게 공동 연구 협업을 하재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 있죠. 나는 독학을 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그 논문 좀 썼다고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아쉬워요. 동경대 교수가 명함을 주고 서로 교류를 하자 메일도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어요, 겁이 나서. 초창기에는 그 정통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처음에 생기니까 예산하고 인력하고 충분히 이렇게 티오를 줘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은 받아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초창기라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쉽게 그 부분을 채웠던 것 같아요. 뭐 밤새고 일하는 것밖에 없죠 뭐. 그 티렉스 할 때는 밤을 꼬박 새요. 그리고 그 당시 팀장한테 "그거를 하면은 내일은 쉬어 주고 할게."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겨우 샤워하고 다시 출근을 하고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티렉스예요. 그런 게 어려웠고 사실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육아 문제예요. 참 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식사하고 와서 다시 일을 한다든가 어쩔 때는 애들을 데리고 주말에 와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1982 년도에 그 남산에서 대전으로 내려갔었어요. 이사를 했어. 한국전기통신연구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어딘가 모르게 불평등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래서 한 번은 양승택 선임부장께서 저 자리에 오셔 가지고 자리를 다 이렇게 좁게 인제 앉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불편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직원 협의회 전신 인선회를 만들었어요. 여성들이라도 기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고 한참 후에 다시 또 발족이 돼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연구단지에 최초로 본부장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떠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개인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성취 그런 게 더 훨씬 더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이 됐었던 것도 여성 TO제 그런 TO제 정부 정책으로 그런 게 나왔을 때고 어떤 그 직할 부서장 회의를 할지 거기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이 한 명도 참가를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원장님이 지금 돌아가신 정선정 원장님이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그 여직원 협의회도 그분이 다시 부활을 시켰고 해서 여성들로서는 많이 그런 부분을 기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아마 제가 된 것 같아요.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디지털 위성 방송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해외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 뭐 로열티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 당시 로열티 생각하니까 300억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예산도 받아오고 막 그랬는데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내가 만든 기술은 정말로 이렇게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연구비 받은 만큼의 그 결과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그게 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애트리에서도 연구 개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 물론 애트리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문제 같아요. 연구 개발 체계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IT 하면은 애트리였거든요. 아시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많이 아쉬워요. 기업들이 갖다 상장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침체 상태에 있어요. 저는 옛날에 본부장 시절에 연구 개발을 할 때 그 우리 보통 기업들은 "우리 기술을 가져가지 않는다. 시장에서 보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애트리 기술을. 해외에 눈을 돌린다. 그래도 해외에서 그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할 거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둑질이라도 할 거다. 그래도 못하면 그때 국가 연구 개발이 있나 기술 결과 있나 그때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처절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TBS 제도라 보니까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그 결과 땡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장을 미리 좀 습득할 수 있는 주니어 때라도 좀 이렇게 기업으로 파견을 보내서 같이 동화가 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디지털 여성 방송 만들 때 그 모든 것을 갖다 해외에 의존을 했으면 그 부분을 놓쳤을 텐데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요구사항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캐치를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핵심 정도만 그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업체 이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상용화를 해서 프로토타입 정도는 만들어서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쉽게 습득을 할 텐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TDX가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앞에 단계만 딱 하고 바로 기술질을 하니까 이 중간에 뻥 뚫리잖아요. 거기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개발 주기를 조금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체는 절대로 갔다가 거기서부터는 팔로우를 못 한다는 거니까 또 방법은 있잖아요. 많아요. 자기가 그거를 하면서 특허 그다음에 원천 기술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거를 특허로서 승부를 거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특허가 정말로 자산 가치로서의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 개인이 세계 최고 최초 의미를 가지는 기술이어야 된다, 아이디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는 아쉬운 점만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 애트리가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 50년도 지금 50년처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